이 판례의 요지는 계열 회사 간 근로자 점출은 파견법상 파견이 아니므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계열 회사 간에서 근로자를 보내고 하는 게 파견인지 전출인지 요거를 먼저 보고 또 여기 직접 고용 의무도 있잖아요. 요거는 두 번째 판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여기서는 계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파견 보낸 거는 저 파견이 아니라 전출이다. 전출이므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어떻게 파견과 전출을 구분하고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안의 개요부터 볼게요. SK텔레콤 그 사안인데 SK텔레콤은 신규 사업을 하면서 SK플랜이 또 SK테크엑스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전출받아 사용했어요.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근로자들을 그 계열사 회사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신규 사업을 한 거 2년 6개월 동안. 그 대신 SK텔레콤은 그 전출받은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인건비는 그 계열사들로부터 정산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을 했죠. 근데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신규 사업이 종료돼서 이 전출된 SK텔레콤으로 와서 일을 했던 근로자들이 다시 자기네 회사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복귀를 하면서 사실상 SK텔레콤에 파견되어서 이거는 파견이었다. 2년 초과했으니까 나는 SK텔레콤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17년 8월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여기서는 이거는 파견이 아니고 전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파견으로 보지 않고 전출로 봤는지 전출과 파견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SK플래닛은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 파견 사업주가 아니어서 파견이 아니다라고 보고 이거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한 사안입니다. 근데 1심에서는 좀 다르게 판단을 했어요. 1심에서는 전출을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에서는 불법 파견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어요. 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판결 요지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 사업을 하는 파견 사업주, 즉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 파견을 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파견 행위의 계속 반복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의 체결의 목적, 근로자 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위와 같이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하는 자, 즉 원고용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 사안을 적용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반면에 전출은 어떤 건지 볼게요.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 파견 사회근무, 사회파견들의 형태로 원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제공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전출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시했어요. 특히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의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 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있고 원 소속 기업으로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되어 계속 존속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은 전출은 외부 인력이 사업 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과 외형상은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 근거가 구분되므로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하여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이 파견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시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이 표로 잠깐 정리를 했는데 판례 원문 읽어본 것처럼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 사업주랑 사용 사업주가 파견 계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 자체는 파견 사업주와 하죠. 근데 지휘 명령은 사용 사업주로부터 받는 이 3면 관계를 말합니다. 반면에 전출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해요. 이중으로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출 사업주랑 근로계약을 하고 잠시 중단, 휴직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잠시 중단이 되고 전출 가가지고 받는 사용 사업주로부터 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또 지시를 받고 지내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원래 했던 근로계약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는 지휘 명령 관계만 존재할 뿐 근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휘 명령 관계지만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라는 거. 이게 큰 차이. 그렇지만 이제 외형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률적 근거가 구분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도 이렇게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된다라고 이제 설시하고 있죠. 그래서 또 위에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파견 사업주는 반복 계속 영업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 파견 사업주의 해당 여부를 봤을 때 파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유무,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이 파견인지, 근로계약 체결 목적, 그리고 파견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이 파견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반면에 전출은 인사명령으로 근로제공 상대방이 변경되고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가 전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원소속 기업 근로계약이 존재해서 복귀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으로 종속된다라는 점, 크게 차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열회사인 을회사와 병회사로부터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받았고 한 180명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받았고 이에 따라 부서로 전출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등이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회사 등은 전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을 했죠. SK텔레콤이 이 전출받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비용 정산 계약에 따라 각 회사로부터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 전출과 관련한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 혹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회사 등의 주된 영업 분야를 감안하면 원 고용주인 을 회사 등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 파견과 무관한 점, 이 회사, 아까 전출 받았던 그 회사들이
근로자 파견이랑 무관한 회사라는 거. 이걸 왜 파악하죠? 조금 전에 말했던 파견 사업주 해당 여부, 요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 파견과 무관하고 전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부서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사업 종료 후 근로자들은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를 했어요. 또 복귀를 해서 근무를 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로계약 체결 목적이 근로자 파견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근로계약 체결 목적도 이 파견 사업주 해당 여부 때문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각 회사와 을 회사 등이 속한 기업 집단의 사업상 필요와 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업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 등의 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목적이죠. 왜 이 사람들을 보냈는지. 정 등의 전출과 담당 업무, 복귀 경위, 담당 업무, 복귀 경위, 그 이후 상황 등에 비추어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 내지 고용 불안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을 회사 등을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회사는 근로자 파견 사업주가 아니므로 파견이 아니다. 이거는 전출이다. 라고 한 사안입니다. 이 판례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삼명관계는 유사하죠. 원래는 여기랑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위는 이쪽에서 받게 되는 거. 그래서 파견이냐 전출이냐 특히 계열사 간에서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노동법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임금의 지급 주체도 달라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짚어준 판례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용어들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준비해 두어야겠죠. 예를 들면 전출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전출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쓴다든지, 그리고 복귀는 언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 판례에서 짚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그런 동의서나 협약서를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